첫 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확률 개념 중에 서로 독립일 경우, 사건 A와 B가 있을 때 사건 A가 사건 B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못할 때, 또는 사건 B가 사건 A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못할 때 서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B에 대한 A의 조건부 확률은 그냥 B와 상관없이 A가 발생할 확률과 같아져야 되겠죠. 독립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로부터 이 식은 B가 전체 집합일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의 정의로부터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게 PA와 같아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A와 B의 교집합은 PA 곱하기 PB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서로 독립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B의 A의 조건부 확률도 마찬가지예요. A와 상관없이 B가 일어나는 확률.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면 A에 대한 B의 조건부 확률은 A와 상관없이 B가 일어난 확률과 같아지겠죠. 그런데 A에 대한 B의 조건부 확률은 그 정의로부터 P의 A분의 P의 A와 B의 교집합이 발생할 확률이기 때문에 이 역시 A와 B의 교집합이 발생할 확률은 PA 곱하기 PB가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서로 독립일 때는, A와 B가 서로 독립일 때는 A와 B의 교집합이 발생할 확률은 PA 곱하기 PB다. A와 B가 서로 배반일 때, 서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은 PA 플러스 PB다. 예,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 케이스에서 사상 A와 사상 B가 그 발생 확률만 가지고 서로 독립인지 서로 배반인지 판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자, 1번 케이스에서 PA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죠? 세 케이스 모두 점은 10개씩입니다. 점이 10개예요. 전체 집합이. 근데 A가 발생할 확률은 10개 중에 5개. 10분의 5죠. B가 발생할 확률은 역시 10분의 5예요.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 2개. 자, 따라서 B에 대한 A의 조건부 확률은 B가 전체 집합일 때, B의 전체 집합이면 5개가 샘플 스페이스가 되죠. 5개 중에 A가 발생할 확률을
2개죠. 5분의 2입니다. 따라서 B에 대한 A의 조건부 확률과 A를 비교해 보면은 같질 않죠. 같질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독립이지 않다. 서로 독립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같은 요령으로 2번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 중에 6개. B가 발생할 확률은 10개 중에 5개.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10개 중에 3개. B에 대한 A의 조건부 확률은 B를 전체로 봤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3개. 5개 중에 3개죠. 따라서 비교를 해보면 B에 대한 A의 조건부 확률 5분의 3, A가 발생할 확률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이 확률이 같단 말이에요. A와 B는 서로 독립인 것입니다. 서로 독립이라 할 수 있어요. 자, 3번 같은 경우에 A와 B의 교집합이 없네요. A가 발생할 확률 10분의 5. B가 발생할 확률 10분의 4.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없죠. 계산을 해보면 B에 대한 A의 B에 대한 조건부 확률, A가 발생할 확률, 이게 같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B를 전체 집합으로 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0이죠. A가 발생할 확률은 10분의 5. 같지 않으니까 독립이라 할 수 없다. 그림만 보면 서로 독립일 것 같죠. 하지만 확률로 계산을 해보니까 서로 독립이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예제를 더 다뤄보겠습니다. 공단 지역을 흐르는 2개의 하천이 있고 공단 하류의 DO가 오염 부하량을 판단하는 하나의 척도로 사용한다. 사상 A는 A 하천이 오염됐을 때 하천이 2개인데 2개의 하천은 A와 B 2개의 하천인 거예요. B는 B가 오염된 사상을 대문자 B로 표기하기로 하고요. 작년 한 해 각각의 하천에서 DO 레벨을 측정한 결과 A가 오염될 확률은 5분의 2, B가 오염될 확률은 4분의 3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적어도 하나의 하천이 어느 날 오염되었을 확률, 그러니까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은 5분의 4다. 그러면 B가 오염되었을 경우 A 하천도 오염되었을 확률, 이게 결국은 B가
오염되었을 경우에 A가 오염될 확률.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2번은 A가 오염됐을 경우에 B가 전도 오염되었을 경우. 이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P, B분의 P, 얘는 P, A분의 P,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라는 확률이죠. 자, 그러면 PA가 5분의 2, PB가 4분의 3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오염되었을 확률은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 A와 B의 교집합이에요. 자, 보면은 PA와 B 합집합은 5분의 4, PA는 5분의 2, B가 4분의 3, 따라서 PA와 B의 교집합은 5분의 4, 5분의 2 플러스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 하니까 20분의 7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1번을 풀 수 있죠. 이게 1번. PB분의 A와 B의 교집합. PB가 4분의 3. A와 B의 교집합이 20분의 7. 따라서 15분의 7이 되고요. 두 번째, A에 대한 B의 조건부 확률은 PA가 5분의 2.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니까 20분의 7. 따라서 8분의 7이 된다. 예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떤 날에 호우가 발생할 사상을 Y라 하고 번개가 칠 사상을 X라 할 때 X와 Y가 발생할 확률이 다음과 같다면 어떤 날에 호우와 번개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얼마인가? PX는 0.3, PY는 0.1, X에 대한 Y의 조건부 확률은 0.5다. 그렇다면은 P, X에 대한 Y의 조건부 확률이 0.5인데 얘는 PX분의 PX와 Y의 교집합. 따라서 이걸로 보면은 0.5가 0.3분의 XY의 교집합이고 따라서 XY의 교집합의 확률은 0.15가 된다. 만약에 두 사상이 독립이라고 하면 P X는 PY죠. 0.1이므로 교집합의 확률은 P X
곱하기 py 해서 0.1 곱하기 0.3, 0.03이 되겠죠. 자,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서 확률 변수는 이산형 변수가 있고 연속형 변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확률 변수 x의 값 스몰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겠습니까? 만약에 이산형 변수라면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이죠. 그 얘기는 이산형 확률 변수의 값 xi가 a와 b 사이에 있을 때 pxi의 합을 으로 확률을 나타낼 수 있겠죠. 이 연속형 변수가 되면요, 얘가 적분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a로부터 b까지 fx dx가 돼요. 이때의 이 fx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죠. 이 확률 밀도 함수는요, 이 자체가 확률은 아닙니다. 확률 밀도예요. 밀도.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가로줄에는 확률 변수 값이 들어가고요.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 값 자체가 확률이 아니고 이게 확률이 되려면은 이 확률 밀도 함수와 확률 변수의 값이 이루는 이 빗금친 면적, 이 면적의 값이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미소한 면적을 취했을 적에 확률 변수 값이 이루는 델타 x를 굉장히 작은 값으로 수렴시켰을 때 나타나는 이 dx, 그리고 dx에 해당하는 요 fx 값, 요 면적이 dx 구간에서의 확률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요 면적은 x가 x 플러스 x와 x 플러스 dx 사이에 있을 적에 확률 변수 x가 x와 x 플러스 dx 사이에 있을 확률이 fx와 dx의 곱이 되는 거죠. 이 면적이니까. 그래서 이 면적을 fx dx를 x의 값을 a에서 b까지 적분시켰을 때 이 전체 파란 면적의 값이 x가 a와 b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 x가 특정치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이산형의 경우에는
이거를 누가 분포의 형태로 해서 P가 X가 소문자 X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 이거는 같은 논리로 대문자 X가 XI보다 같거나 작을 모든 XI 발생 확률의 합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연속형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가 XI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이니까 적분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I까지로 fx, dx로 표현되는 이러한 적분식이 연속형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형태가 되겠다.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와 누가 확률 밀도 함수, 스몰 fx와 라지 fx가는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스몰 fx는 라지 fx의 x에 대한 미분계수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리미트 델타 x분의 델타 fx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따라서 dx분의 dfx가 되고요. 이 관계는 오른쪽 그림으로부터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률 분포의 특성 중에 확률 분포의 모멘트 특성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확률 밀도의 모멘트는 매개 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모멘트로부터 매개 변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멘트는 여러분 재료역학에서 나오는 구조역학에서 나오는 모멘트와 개념이 같습니다. 면적에 대한 1차 모멘트, 2차 모멘트 재료역학에서 배우죠. 그 모멘트와 구하는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원점에 대한 n차 모멘트는 이상형 확률 변수의 경우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i의 n제곱에 xi가 발생할 확률을 곱해주면 원점에 대한 xi의 n차 모멘트가 구해지고요. 연속형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제곱 곱하기 x가 발생할 확률 fx dx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n차 모멘트는 이렇고 원점에 대한 1차 모멘트 원점에 대한 1차 모멘트를 구하면은 자료의 평균 또는 기대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걸 특별히 뮤라고 하는데요. 또는 x에 대한 ex 하면 x에 대한 expected value 기대값이 되죠. 이산형일 경우에는 1차 모멘트 x는 i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i pi가 됩니다. 연속형일 경우에는 뮤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곱하기 fx dx가 된다.
자, 원점에 대한 1차 모멘트에 대한 간단한 대수방 정식이 있어요. 자, a 플러스 bx라는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a와 b는 서로 상수예요. x는 확률 변수예요. 상수에 대한 기대값은 그냥 상수가 됩니다. 상수와 x와의 곱에 대한 기대값은 b를 그대로 앞으로 빼줄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되고, 상수와 또 상수에 곱해진 확률 변수의 합의 기대값, 이것은 a 플러스 b의 ex,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1차 모멘트는 쉽습니다. 간단해요. 자, 이번에는 평균에 대한 n차 모멘트를 구해봅시다. 평균에 대한 n차 모멘트는 먼저 이산형 변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n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i 마이너스 뮤의 n제곱 곱하기 p의 xi, 이게 평균에 대한 n차 모멘트죠.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뮤의 n제곱에 요거 대신 발생 확률의 연속형 변수에서는 fx dx가 되죠. 바로 이 면적입니다. 이 면적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하면은 전체 면적이 되는 것이죠. 적분하면. 그런데 해봤더니 이산형이건 연속형이건 평균에 대한 1차 모멘트는 무조건 0이에요. 평균에 대한 2차 모멘트를 계산하면 이게 분산이 됩니다. 분산가. 시그마 제곱이 되죠. 베리언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산형 변수의 경우에 베리언스 x는 시그마 스퀘어와 같고 평균에 대한 2차 모멘트다 해서 μ2는 x 마이너스 뮤의 2차 모멘트의 기대값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i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i 마이너스 뮤의 제곱에 pxi가 되겠죠. 연속형 변수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인데 같은 요령으로는 똑같습니다.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의 기대값이죠. 근데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이 이산형과 연속형이 하나는 시그마 형태, 하나는 적분 형태, 이 부분만 다른 겁니다.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에 fx dx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의 모멘트인데 베리언스에 대한
대수방정식. 베리언스는 x-뮤의 제곱의 기대값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2뮤x 플러스 뮤의 제곱이죠. 뮤는 상수입니다. 뮤제곱도 상수고요. 다 상수. 이 괄호 안에 확률 변수는 x예요. 따라서 잠깐 전에 배웠던 평균에 대한 대수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2의 x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상수는 앞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 2뮤의 2x가 되고 플러스 상수의 기대값은 상수라고 했어요. 이런 식이 됩니다. 따라서 2의 x제곱 마이너스 2뮤 2의 x 플러스 뮤제곱 은 얘가 결국 뮤니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2뮤제곱 플러스 뮤제곱이 돼서 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이게 뮤죠. 이게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x의 분산, x의 베리언스는 x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베리언스에 대한 대수식을 한번 살펴보면 상수에 대한 베리언스, 상수는 항상 일정한 값이니까 베리언스가 없어요. x에다가 상수를 곱해준 값의 베리언스는 x가 괄호 밖으로 나오면서 제곱이 됩니다. 제곱이 되면서 앞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상수와 상수항에 곱해진 확률 변수를 더한 값의 베리언스는 상수가 나가면서 없어지죠. b는 나가면서 제곱이 되고 따라서 b제곱 베리언스 x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1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